안녕하십니까. 굿잡 하지영입니다. 세 번째 챕터 직무 분석 이론입니다. 직무 분석 이론 필기 때 없었는데 실기 때 갑자기 왜 하냐고요? 그런 마음 불쑥 올라오시죠? 한 개라도 줄이고 싶은데 자꾸 안 하던 것까지 하니까 이건 또 뭐지? 하는 마음이 올라오시겠지만 실기는 직업 상담 실무라는 한 과목 내에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하겠다라고 출제 기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의 직무 분석은 실무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훑어보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두세 문제밖에 해당하는 것이 없으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한번 경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 분석 용도, 목적에 따른 것. 직무 분석 왜 하는데, 왜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활용되는데, 이런 의미가 바로 용도입니다. 왜 하기는요, 회사에서 아니면 일하는 곳에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정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모집 공고 해당하는 이 직무 분석을 해서 그 직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니까 모집 공고나 인사 선발을 위해서 하고요. 세 번째, 뽑아진 사람들을 배치할 때 잘 맞게, 어디에 잘 맞게 해야 하는 직무에 잘 맞게 배치하고 또 경력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진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이죠. 크게 배치 및 경력 개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교육 및 훈련이라든지 직무의 재설계 한 번 했던 거 끝까지 간다기보다가 직무 재순환이라는 과정도 있으니 직무의 재설계도 마땅하고 마지막으로 직무평가 및 인사고가, 인센티브 줄 때 그냥 기분에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직무해야 하는 그 일들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어느 부분을 잘했는지 확인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같은 거 측정이 되니까 그런 곳에도 모두 다 활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6가지 살펴봤고 제가 실기 기출 문제에는 모배교 직원님 하면서 용어 하나 적어놨으니까 모배교 직원? 말 나온 김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모배교 직무는 어디를 하든지 상관없지만 우리 이론과 기출 문제집의 통일을 위해서는 직무 수행 평가로 우리 문제집에는 되어 있습니다. 직무 수행 평가 어디에 있나요? 정원관리, 여기 평가, 직무 수행 평가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인력 수급 관리를 정원관리라고 가시면 되고 마지막 모배교 직업인 해서 인근 관리 해서 마지막에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문제 그대로 나오니까 여러분 문제에서 이렇게 쓰시던 모배교 직원인 해서 쓰시던 위에 설명 보고 쓰시던 비슷한 용어는 나한테 딱 맞는 용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같은 요즘에 참 저보고 피부가 좋다라는 댓글을 보고 한마디 해보는데요. 같은 21호, 23호 여성분들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죠? 같은 21호, 23호라도 회사마다 그 밝기와 어떤 느낌이 다르잖아요. 제가 이번에 딱 맞는 거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 중에서 나한테 쉽게 암기되는 그 용어를 잡으셔서 암기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넘어가서 직무 분석은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정적 준비를 먼저 해서 실제로 설계한 다음에 수집과 분석을 하고 이 직무 분석을 직무 기술서와 일 자체와 작업자 명세서, 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실제 작성하고 잘 됐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일하고 있는 각 부서에 결과를 제공해서 맞는지 아닌지 최신 업무가 빠진 것이 없는지 반영하여 수정하면 완성되는데요. 그동안의 기출에서는 2단계, 바로 2단계 뭐라고 있죠?
직무 분석의 설계에 있어서 해야 하는 일, 해당하는 일 세 가지를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보시면은요. 직무 분석 설계 2단계에서 해야 할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있는데 이 문항을 보시고 직무 분석이랑 직무 분석 설계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런 의문 가지지 마세요. 앞머리에 직무 분석 단계, 직무 분석 2단계인 직무 분석 설계에 있어서 묻는 질문입니다. 2단계가 뭐냐면은 설계죠. 그래서 이렇게 2단계로 나올 수도 있고 직무 분석 설계에 대한 것 세 가지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1번, 직무에 관한 자료를 얻을 출처와 인원수, 직무 분석해야 되니까 출처 어디에서 볼 것인지 몇 명이서 할 건지 결정하고 두 번째, 직무 분석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합니다. 제가 이 뒤에 거 써야 되나요? 갑자기 그런 질문이 환청이 막 들리네요. 아니요. 만약 쓰고 싶으면 직무 분석 자료 수집 방법을 설문지법이나 면접법이나 관찰법 등과 같이 무엇으로 할지 결정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보시고 여러분 이게 뭐지 하실까 봐 가로 열어서 설명 차원에서 적었다라는 것. 그래서 수집 방법, 설문지법이나 면접법이나 관찰법 등과 같이 결정을 하고 뭐 등등등 더 있겠죠. 세 번째, 직무 분석 때 자료 수집 발정을 결정하고 나면 실제로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 직무 분석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거 위에랑 멘트가 헷갈려요. 이러면 그냥 직무 분석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한다. 직무 분석 방법을 결정한다. 이렇게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도저히 이상해요. 그러면은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한다. 직무 분석 방법을 결정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뽑아진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초 분석법을 할 것이냐, 비교 확인법을 할 것이냐라고 쓰는 것이죠. 넘어가서 설계 시 평가 준거 세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예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우리 객관적인 심리 검사 뽑을 때 생각하시면서 약간 힌트 잡으시면 되는데요. 직무 분석 설문지를 선택할 때도 당연히 타당도도 높고 신뢰도도 높고 정확한 거를 써야 되겠죠. 적합도 딱 원하는 거를 써야 됩니다. 그 이해의 바탕으로 신뢰성이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회사에서는 한 직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복합 다단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하기에 딱 적합하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여기도 맞고 저기에도 그 일 내에 많은 것들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만능성이라는 요건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맞아떨어지는 표준성, 실제 활용될 수 있는 실용성, 일반적인 순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은 기출문제에 담지 않아서 멘트 하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신표 많다입니다. 실신하는 표 많다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실신하지 마세요. 정신줄 딱 잡고 우리는 할 수 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격증 따죠. 100점 맞는 시험 아니니까 제발 끝까지만 가면 합격한다. 라는 믿음 잃지 마시고 실신표 많다. 실신하니까 개창자 실신이 생각나지만 이번에는 실신표 많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실용성, 신, 신뢰성, 실신표, 표준성, 만, 만능성, 타, 타당성입니다. 세 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실신표 많다 중에 여러분 용어 실신표 많다 정도는 금방 입력되실 것 같고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설명하시기 편한 것 3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3번 직무 분석을 위해 면접해요. 당연히 주의 깊게 해야 되겠죠. 우리 면접법 생각하시면 얼추 다 비슷하십니다.
이번에 면접하는 이유가 직무 분석을 위해서 하니까 직무 분석을 위한 면접의 주의사항, 답이랑 다 다른 거 9개 적어놨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5가지 가져가시는데요. 주의사항은 이 대상자들에게 면접을 한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줘야죠. 어느 날 가서 갑자기 면접하게 부르면은 당황스러우니까. 그런데 이것을 면접관이 그 누가 해당되는지도 모르고 또 그 외부의 사람이 부르는 것보다가 누구에게 통보를 받는다? 그렇죠. 면접 대상자들의 상사를 통해서 원래 있던 상사를 통해서 내부 직원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통보받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질문할 때 폐쇄형 질문보다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도록 하고 세 번째, 불만이나 갈등에 대한 주제는 들었을 때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그냥 듣고 반영해야지 거기에 한쪽 편을 제가 봤더니 그런 의도는 아니던데요 하거나 아니면 불만을 토로하는 대상자의 편을 들면서 그럼 진짜 회사 다니기 힘들죠. 일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이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인가요? 이러면서 추가적인 면접자의 개인적인 동요할 수 있는 내용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작업자가 방금 한 이야기를 요약하거나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대화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유도,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많은 정보를 얻어가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것은 쉽습니다. 위에 거 비슷하기도 하지만 작업자가 말하는 내용이랑 싸우면 안 되고 의견 대립을 보이면 안 되고 우리는 정말 정보를 탐색하러 왔다라는 것, 불만이나 관한 주제에 편들지 말라는 것, 임금 관련된 것, 예민한 것 묻지 말아야 하고 물어야 한다면 그거 자체에 관심을 보이면 안 됩니다. 우와, 이 일하는데 이만큼이나 받으세요? 이런 말 자체가 알 수 없는 각자의 위치에서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또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사람들은 정말 선 위치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지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어느 입장, 어느 위치, 어느 나이대에 듣느냐에 따라서도 다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너무 급해서 이거는 좀 윤리적인 문제인가요? 놀이터 옆에 나무 옆에서 살짝 쉬 하는 것은 하는 아이도 또 그렇다고 옆집 아이 엄마랑 눈이 마주쳤을 때도 울고불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쉬하고 또 놀이터에 와서 그 아이는 자기가 쉬하는 동안 다른 놀이가 진행될까 봐 그게 더 관심사겠죠. 그런데 중학교 되는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친구들이 야 저기서 빨리 대충 하고 와 이러면은요 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너무 참지 못해서 했다 하더라도 옆에 친구 엄마랑 눈이 마주쳤을 때 느끼는 수치감은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인사불성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이러면 또 곤란하긴 하지만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만약에 연예인이었을 정도, 연예인일 경우 아니면은 대통령 후보가 그랬을 때, 일반인이 그랬을 때 그것을 보임을 당한 그 해당 당사자들이 느끼는 수치심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나 상담자가 똑같은 멘트를 했다 하더라도 아까 전에 반응이 좋아서 이 멘트 이번에도 잘 먹히겠지 하고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로 넘어갈 수 있지만 혹시 같은 멘트를 임원이나 이 직무가 아닌 저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잘못했을 때는 일파만파 문제가 많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면서 갑자기 좀 멀리 가긴 했지만 다시 금세 되돌아와서 직무에서 임금 분류 체계에 관심을 보이지 말아야 하며 덧붙이는 말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 내내 정중하고 공손한 태도, 일관된 태도, 처음에는
친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생성하기 위해서 보였던 그 모습이 마지막에 너무 친해져서 허물을 깨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처음에 보이려고 노력했던 그 수준만큼 그 선을 잘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면접자의 개인적인 견해나 선호가 개입되지 말아야 한다 해서 이렇게 9가지 중복되는 거 한두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5가지 잘 선택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 분석 시 구조적, 비구조적 면답법 개념의 개념과 2번째 장단점을 쓰시오 했는데, 우리는 이미 설문지나 아니면 면담법을 통해서 구조적, 비구조적 면담법에 관련된 장단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 면담하는 목적이 다른 정보가 아니라 직무를 분석하기 위해서 만났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맥상통하게 쓰시면 됩니다. 구조적 면접, 질문이 많은 내용들을 미리 마련해 놓고 순서에 따라서 면접을 진행하는 것, 구조, 세팅화되어 있는 면접이고, 비구조적 면접이라는 것은 미리 설정된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면접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점은 질문들이 다 있으니까 짧은 시간에 대답을 다 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많다라는 것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단점은 면접의 신중성과 유통성이 낮고 관련된 신층적인 자료를 더 얻고 싶으나 진행해야 되는 순서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단점이 됩니다. 비구조적인 것은 위에 썼던 거 반대로 쓰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직무 분석 파트 가볍게 살펴보고 여러분 나온 문제만 이거는 그거랑 연관되는구나 해서 한번 눈으로 보시고, 위에 또 우리 윤리적인 사안이랑 연관된 질문이니까 그렇지 하고 가볍게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